아빠 무슨 불에 건너라 그랬어? 초록불.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파란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잠깐! 누가 봐도 초록색인 신호등. 왜 파란불이라고 하는 걸까요? 버스 색깔도 초록색과 파란색이 다르고, 감자칩도 초록색과 파란색이 다르고, 미세먼지 수치도 초록색과 파란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초록색을 파란색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초록색 소나무를 보고 푸른 소나무라고 하고, 잔디도 파란 잔디라고 하죠. 신호등 초록불도 파란불이라고 하는 바람에 외국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 한다는데요. 운전할 때 파란불이다. 아니 초록색인데 왜 파란불이라고 그러지? 그게 헷갈려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눈에 초록색과 파란색은 분명 다른 색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색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기준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말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딱 5가지인데요. 여기에 초록은 없습니다. 파랑은 푸르다에서 나온 순우리말이지만 초록은 고유어가 아니라 풀초자에 풀을 녹자를 쓰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초록타, 초란 등으로 활용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초록색을 표현하는 고유어가 없다는 것만 봐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초록색을 단일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신 푸른색이라는 표현으로 초록색과 파란색을 뭉뚱그려서 나타냈죠. 실제로 초록색은 색깔 스펙트럼상 파란색과 가장 유사한데요. 어디부터가 초록색이고 어디부터가 파란색인지는 언어를 통해 각자 정하기 나름이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 표현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하고요. 중국과 베트남에도 초록색과 파란색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 마야어, 아랍어, 웨일스어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진한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을 서로 다른 단어로 구별하여 표현하고요. 유럽에서는 오렌지라는 과일이 처음 수입되기 전까지 오렌지색을 그냥 빨간색의 한 종류라 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색을 구별하고 말고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색이란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개라고 딱 나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를 합니다. 몇 개로 나누어 범주화할 거냐? 이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7색깔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최초의 프리즘 실험을 했던 뉴턴이 맘대로 7가지로 나눈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 개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5색 빛깔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초록색과 파란색을 크게 구분하지 않던 우리가 왜 갑자기 신호등 색깔에 의문을 갖게 됐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영어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색의 상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색깔에 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옷 고를 때 색 하나 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호등을 파란불이라고 해도 그게 사실 초록색을 뜻한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파란색이라고 하든 초록색이라고 하든 경험을 통해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호등은 초록색이다 라고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로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어른들은 늘 쓰는 표현이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잘 모르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언어 능력이 더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은 파랑이냐 녹색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런 문맥에서는 어떤 색깔을 의미하고 저런 문맥에서는 어떤 색깔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썸네일 보고 궁금해져서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시네요.